자, 시작하겠습니다. 별의 물리량, 별의 표면 온도, 별의 크기, 그다음에 광도, 절대 등급, 색지수, 이런 내용들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별은 표면 온도와 별의 색깔, 이런 관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물체, 이상적인 물체야. 흑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본인이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흑체란다. 블랙바디, 블랙바디 라디에이션, 흑체 복사 이렇게 부르는데 모든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모든 에너지를 방출한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일부 흡수된 에너지 중에서는 일부 에너지가 소멸이 될 거고 소실이 될 거고 또는 흡수된 것들 중에서 일부는 방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방출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별은 흑체와 매우 가까운 복사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거의 흑체와 유사하게 활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빈의 변이 법칙이 나오는데 온도와 파장에 대한 이야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에너지는 하, 시, 람다,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떤 흑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 거고 에너지하고 그 물체의 온도하고 비례한다라고 보면 온도하고 그 다음에 파장분의 1하고가 비례할 거다. 그럼 어떤 흑체의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어떤 물질의 파장은 온도분의 어떤 비례상수 A를 찍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변수들만 집중을 하면 그 물체의 흑체의 파장값은 온도분의 1이다. 온도분의 A다. 어떤 상수 A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대로 해석을 해주면 람다 max는 T분의 A인데 온도가 높으면 람다 값은 작아질 거고 온도가 낮으면 람다 max 값은 길어질 거다.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예에서 6000K인 어떤 별, 5000K, 4000K, 3000K 여러 가지 별들을 나타내놨는데 6000K, 표면 온도가 6000K인 별의 최대 복사선의 파장은 0이다 이거죠. 람다 맥스가 0이다. 5000K일 때는 람다 맥스가 0이다. 4000K일 때는 람다 맥스가 0이다. 3000K일 때는 람다 맥스가 0이쯤이다. 최대의 복사선을 내놓는 그 복사선의 파장 최대치를 람다 맥스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6000, 5000, 4000, 3000 온도가 낮아질수록 파장값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온도와 파장값은 반비례 관계의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 이 실험을 통해서 람다 맥스 값은 T분의 A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하자고 일단. 지금 우리가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식에 대한 대단한 어떤 정의들을 묻진 않을 겁니다. 지구과학 시간에는. 그럼 우리는 지구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이 식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은 거의 흑체와 유사하게 복사하여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빨, 주, 노, 초, 하, 남, 보, 자외선, 적외선. 어차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별들이고, 보라색하고 남색은 어차피 밤하늘에 우리 별이 있다 해도 잘 보이지 않아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요 라인을 예를 들어 보면 어차피 자외선 영역의 빛, 적외선 영역의 빛은 안 보일 거니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을 예를 들어 보면 파란색 빛이 에너지가 더 세고 빨간색 빛이 에너지가 더 약하다. 그러면 빨간색 별의 온도는 한 3000K 정도고 파란색 별빛의 온도는 한 30,000K 정도다. 근데 파란색 별빛이 온도가 가장 높고 빨간색 별빛이 온도가 가장 낮다. 노란색 별빛은 온도가 한 6000K 정도, 흰색 별빛은 한 10,000K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별의 색깔에 따른 온도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외우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그대로 외우면 된다. 청백황적, 청색, 파란색, 그러니까 흰색, 노란색, 붉은색 한 3만, 여기는 16,000, 3,000. 청색과 백색 사이에 청백색, 흰색, 노란색 사이에 황백색, 노란색과 붉은색 사이에 주황색. 여기는 한 7, 8,000, 여기는 한 4,000, 5,000, 3,000, 4,000, 5,000 열이 되겠죠. 그러면 기준타를 일단 별의 색깔과 온도, 청백황적,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질 거니까 푸른색 계열,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질 거니까 붉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색깔 제시한 거는 이 네 가지다. 그 다음 제시되는 주제는 색지수라는 건데, 일단 색지수에다가 별표 3개를 쳐놓으세요. 색지수. 색지수. 일단 결론부터 적어보면 색지수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 그럼 얘는 좋은 별.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고온의 별. 색지수가 딱 0이다. 그러면 얘는 1만 K인 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세요. 사실상 1만 K인 별은 얘는 백색의 복사선을 내뿜는 별이다. 백색이다. 색지수를 전통적으로 정의를 하게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으로 정의를 했어요. 사진 등급이라고 하면은 내가 사진을 찍어 봤을 때 그 별의 밝기를 의미한다.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는 사진을 찍었다. 기계의 눈으로 색깔을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색깔을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할 겁니다. 온도 자체를. 그러면 기계는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파란색 빛이 온도가 더 높잖아요. 파란색 빛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를 더 밝게 볼 겁니다. 파란색 별을 더 밝다고 인지를 할 거예요. 사진 등급은. 근데 안시 등급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비주얼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눈은 밤하늘에 있는 이 파란색 별을 대단히 밝다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의 눈은 좀 노란색 별 이런 아이들을 좀 더 밝다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볼게. 파란색 별 온도는 한 3만 K 정도고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고온이니까
고온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색지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건 팩트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으로 구해보면 얘는 파란색 별이니까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이 별빛의 등급 자체를 3등급이라고 그대로 찍어낼 겁니다. 만약에 이 별이 3등급이라면 3등급이라고 찍어낼 건데 눈으로 봤을 때는 기계가 찍은 이 3등급보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겠니? 좀 더 어둡다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 사진으로 찍었을 때 3등급인 이 별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두운 별, 뭐 한 5등급으로 인식을 할 거다. 그러면 3 빼기 5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색지수가 찍힐 거고, 색지수가 이거는 음수죠. 색지수가 음수니까 이 파란색 별은 결과론적으로는 고온의 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거다. 그 다음에 노란색 별. 노란색 별은 표면 온도가 6000K 정도고, 6000K 정도다. 얘는 1만 K보다는 온도가 더 낮으니까 저온의 별인 건 확실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운 바에 의하면 색지수는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노란색 별을 사진을 찍고 안시 등급을 찍자. 그럼 노란색 별을 사진을 찍었다. 그럼 별의 등급은 거리에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 등급이 3등급으로 찍혔다 치자. 파란색 별도 3등급일 수도 있고 노란색 별도 표면 온도는 낮지만 가까이 있으면 얘도 3등급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분명히 3등급인데 내가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훨씬 더 밝다라고 인지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사진으로는 3등급인데 눈으로 찍었을 때는 더 밝아서 1등급으로 보인다. 그럼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을 해주면 이 값은 플러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2니까 얘는 양수가 나왔고, 양수니까 얘는 저온의 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색지수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고,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을 했을 때 마이너스 값, 음수 값이 나오면 고온의 별이고, 색지수가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을 했을 때 색지수가 플러스 값으로 나오면 얘는 저온의 별이다. 요 정도까지 일단 판단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색지수는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색지수가 0이 되는 별의 온도는 1만 K다 정도까지. 만 K인 별은 색지수가 0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놓고 뒤로 넘어가 보자. 뒤로 넘어가 보면 U 필터, B 필터, V 필터, 그 필터를 통과한 별의 밝기를 U 등급, B 등급, V 등급이라 하는데, U라고 하면은 저거는 뭐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B 등급은 블루 계열인 거고, V 등급은 비주얼,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U 등급은 파장이 상당히 짧은 빛을 통과시켜주는 필터. B는 파장이 뭐 그 중간 사이즈에 되는 아이들을 통과시켜주는 필터. 그 다음에 V 필터라 하면은 파장이 상당히 긴 쪽에 있는 별빛을 잘 통과시켜주는 필터다 이거죠. U 필터, B 필터, V 필터, 이 세 가지 필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U 필터를 통과한 별의 밝기를
U등급 V 필터를 통과한 그 별의 등급을 V등급 이렇게 불러줄 거야. 그러면 U를 통과한 거는 고온의 별에서 내뿜는 빛들은 U 필터를 많이 통과할 거고, 저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빛들은 V 필터를 좀 더 많이 통과할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색지수를 정의할 수 있는 게 고온에서 저온 U 빼기 V 값, 또는 고온에서 저온 B 빼기 V 값, 또는 고온에서 저온 U 빼기 V 값, 이 세 가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지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은 B 빼기 V 값, 요 둘의 등급 차이를 이용한다. B 등급 빼기 V 등급을 통해서 색지수를 추정해 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색지수. 자, 색지수를 추정한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 요 그림. 파란색 별이 있고 붉은색 별이 있다. 파란색 별은 온도가 높다.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 파란색 별빛은 온도가 한 3만 K쯤 되는 고온의 별이다. 그럼 얘가 내뿜는 복사선은 요런 에너지를 내뿜을 건데, B 필터를 갖다 댔을 때 B 필터를 통과하는 복사선의 에너지 양이 상당하죠. 그러면 B 빼기 V를 할 건데, B 필터를 통과한 복사선의 양은 상당하다. 그래서 이 정도 복사선을 내뿜었을 때의 등급이 3등급이라고 치자. 빼기 V 필터를 통과한 복사선, 이 정도가 되겠죠. V 필터를 통과한 복사선의 세기는 어떠니? 요거보다 양이 훨씬 줄었지. 그러면 뭐 한 5등급이라고 치자. 그러면 B 등급 빼기 V 등급을 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음수가 나온다 이거야. 이 마이너스 2라는 이 수치 자체를 우리는 색지수라고 할 겁니다. 음수 값이 나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붉은색 별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다. 저온의 별이고 얘도 B-V를 때려보면, 자, B 필터를 통과하는 별빛의 양은 매우 작다. 저는 한 5등급이다. 빼기 그 다음에 V 필터를 통과한 복사선의 양은 상당하죠. 그러면 B 필터를 통과한 D 등급보다는 V 등급이 훨씬 더 숫자가 작아지겠네. 숫자 낮을수록 더 밝은 빛이니까. 그러면 B-V를 했을 때 이 값이 플러스 2가 나왔다. 플러스 2, 요 수치가 색지수가 될 거고, 색지수가 양수다. 플러스 값이다. 저온의 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결론에 의하면 붉은색 별은 한 3000K쯤 되는 별입니다. 파란색 별은 한 30,000K 정도 되는 별입니다. 색지수를 통해서 저 별의 온도와 밝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B-V랑 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 있다. 요거랑 이 동급으로 치겠다 이거죠. 그럼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한 거랑 B 등급 빼기 V 등급 한 거랑 이 데이터가 유사하게 가니까 요것도 색지수고 저것도 색지수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으로 색지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B-V로 색지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뭐든 동일한 기준타를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별의 분광형과 표면온도. 분광 관측은
빛을 분리해서 별을 관측하는 것으로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것,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것을 분광 관측이라 할 겁니다. 그러면 분광 관측의 과학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발전된 상황이 나오는데 어차피 한번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오. 그러면 스펙트럼을 배울 거니까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놨다.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세 가지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다. 통합과학 책에도 이 그림 이 정도 수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면 고온의 광원에서 일반적으로 별이겠죠. 자, 고온의 광원에서 빛을 방출한다. 그러면 뭐 그렇진 않겠지만 1, 2, 3, 4, 5, 6, 7, 8, 9 9 종류의 빛, 모든 종류의 빛을 전부 다 방출을 할 거야. 그러면 고온의 별에서 방출한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찍어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칸에 색깔이 보이는 이런 형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에너지 하나도 빈칸 없이 전부 다 내뿜어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 걔네들은 연속 스펙트럼 형태일 거야. 그러면 이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지나가다 보니 여기에 저온의 기체들이 여기에 좀 모여있다. 저온의 기체가 모여있으면 이 1, 2, 3, 4, 5, 6, 7, 8, 9라는 에너지들이 얘들을 뚫고 나올 거 아닙니까? 뚫고 나오다 보면 이 저온의 기체가 3번, 5번, 9번 빛 이 세 개를 흡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가 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뚫고 나온 이 빛은 1번, 2번, 4번, 6번, 7번, 8번 요거만 있고 3번, 5번, 9번 빛은 여기다 뺏겼죠. 그러면 얘는 1, 2, 4, 5, 6, 7, 8 3번, 5번, 9번이 없어진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3번, 뭐 5번, 9번 3번, 5번, 9번 세 개의 빛은 뺏긴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빛이 몇 개 없어진 형태의 스펙트럼이다. 빛이 몇 개 없어졌다. 이런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 할 거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볼 수 있는 형태의 스펙트럼이다. 근데 이 저온의 기체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는 없는데 이 저온의 기체가 어쩌다 보니 주변에 굉장히 고온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서 얘의 온도가 높아지면 저온이었던 내가 온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나도 뭔가를 방출하고 싶은데 얘는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천체는 아니기 때문에 별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방출할 수는 없고 과거에 지가 살면서 어쩌다 흡수했던 3번, 5번, 9번 요 정도 빛을 방출해 줄 수는 있다. 지가 먹었던 걸 방출해 줄 수는 있다. 1, 2, 3, 4, 5, 6, 7, 8, 9를 전부 다 만들어서 방출할 수는 없지만 지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흡수했던 이 빛들은 내가 온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면 그 정도는 방출해 줄 수 있다. 그럼 얘는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 지가 살면서 먹었던 3번, 5번, 9번 이것만 띄엄띄엄 방출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전부 다 없는데 몇 가닥만 방출해 주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은
전부 다 있었는데 몇 가닥이 없어진 상황이야. 몇 가닥이 없어진 거고 얘는 몇 가닥만 나오는 거고 얘는 전부 다 나오는 거다. 몇 가닥만 없어진 거 이건 흡수 스펙트럼, 몇 가닥만 나오는 거 이건 방출 스펙트럼, 전부 다 나오는 거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다. 자, 뒷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별빛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거의 모든 별들은 흡수 스펙트럼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별빛이 모두 다 흡수 스펙트럼, 그러니까 몇 가닥의 빛이 없어진 게 나타나는 이유는 별에도 대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모든 형태의 모든 에너지 값을 전부 다 방출해 주겠지만 태양의 대기를 통과해서 나 있는 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이 태양의 대기 성분 물질들한테 일부의 빛 에너지를 뺏길 거다 이거죠. 일부의 에너지를 뺏기고 나서 나머지만 지구에 도착을 할 거니까 우리가 관찰할 때는 일부 흡수선들이 나타난다. 선이 없어진 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다 흡수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근데 별마다 살펴보면 표면 온도는 굉장히 다들 다르고 별을 구성하는 성분은 다 비슷합니다. 별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다 비슷한데 차이는 표면 온도가 3000K냐 6000K냐 3000K냐 이 차이라고. 그러면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르고 표면 온도에 따라 별 주변에 있는 원소들의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럼 누가 이온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녀석들이 특정한 흡수선을 만들어내겠죠. 자, 어떤 별은 나트륨이 많이 이온화되어 있고 어떤 별은 수소가 많이 이온화되어 있고 어떤 별은 헬륨이 많이 존재한다. 온도에 따라서 대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온도가 다르면 흡수선의 세기와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의 모든 별들은 흡수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날 건데 표면 온도에 따라 원소들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의 분광형, 스펙트럼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고온에서 저온 순서대로 O, B, A, F, G, K, M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광형을 O, B, A, F, G, K, M O가 온도가 제일 높은 거고 B는 2만, A 만, F 7,000, G는 6,000, K는 4,000, M은 3,00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O, B, A, F, G, K, M 원래는 A, B, C, D였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리다 보니까 순서가 좀 어긋난 거예요. 과거의 연구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는 3만, 밑에는 3,000, 6,000, 1만
O, B, A, F, G, K, M. 이거 청, 백, 황, 적, 청백, 황, 적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O 계열이 청색, A 계열이 백색, G 계열은 노란색, M 계열은 적색이다. 청백, 황, 적. O, B, A, F, G, K, M. B하고 F하고 K는 중간에 하나씩 찡겨 있는 거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다. 저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고 뭘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과학이니까 그냥 저 순서 저대로 기억을 하고 그대로 기억된 순서를 그대로 외워서 써먹으면 되는 거야. O, B, A, F, G, K, M.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학원에 다니던 박경모라는 학생은 3만 K, O는 H, 헬륨, 탄소, 칼슘, 철, 산소, 마그네슘, 나트륨, 산소, 에너지 분자산 뭐 이런 거 싹 다 외워버리던데 박경모 학생 말고는 내가 이걸 외우는 학생을 보진 않았습니다. 저걸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그럼 너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걸 잘 정리할 수 있느냐. O, B, A, F, G, K, M 아무것도 쓸 수 있어야 돼. 청, 백, 황, 적.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색지수 마이너스, 요 밑에는 색지수 플러스. 요 정도까지 일단 기억을 하면 뭐 여러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만 알아도. 자, 근데 분광형에서 O형하고 M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 내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10단계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로 나누는데 0이 제일 고온이고 9가 제일 저온이다 이거야. 0부터 9까지 토탈 10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 뒤에 뭐 5 이렇게 적혀 있으면 F 계열인데 분광형은 그 중에 넘버 5 그럼 F 계열 중에서 10단계로 나눠서 보면 쟤는 한 6번째 등급이다. G2 계열이다. 분광형은 G 계열인데 G 계열 안에서 0, 1, 2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좀 더 나눠볼 수도 있다. G2 계열, 태양이 G2 계열입니다. 태양. 분광형 O, B, A, F, G, K, M 그거하고 색지수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된다. 나는 이 그림을 외우지 않았지만 이 그림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외우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해석을 할 때는 잘 봐라. 이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딜빵하게 적어놨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봐라. 여기 H 1 적혀있죠. 1 적혀있는 거 이거 수소 원자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냥 원자 의미하면 그냥 수소만 적어놓지 뒤에다가 원을 굳이 붙여놨어. 원 붙어있는 게 원자다. 이게 원자다 그냥. 그럼 여기에 헬륨 1 적혀있지. 여기가 헬륨 원자다 그냥. 그럼 헬륨 2는 헬륨 1가 양이온을 의미하고 헬륨 3는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Si3 되있지. 3얘는 2가 양이온을 의미하는 4 되있죠. 4 얘는 3가 양이온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O, B, A, F, G, K, M
이쪽이 고온이잖아요. 고온일 때는 헬륨이 또 수소가 이온화가 많이 돼 있고요. 저온의 별로 가면은 헬륨이나 수소 말고 철이나 칼슘 같은 금속 성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거. 나는 외우지 않지만 어떤 학생은 이거는 헬륨2, 헬륨1, 수소, 칼슘2, TiO, 칼슘 1, 철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러면 저 내용이 어떻게 시험 문제, 저 그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248쪽에 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48쪽에 8번 문제. 일단 한번 풀어봐. 유리야, 답 체크했니? 몇 번? 응? 5번. 세은아, 풀고 있니? 세은아, 풀고 있냐? 데이터를 그대로 해석하면 돼. 이거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닌 거야, 이거. 자, OBAFGKM. 이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 A형인 별에서 수소의 흡수선은 마그네슘2의 흡수선보다 수소의 흡수선이 더 강하네. 기억보기 일단 맞고 조진대로 그대로 해서 그 다음에 B0 B0는 0이고 G0는 0이다. G0보다 B0가 더 고온이다. B0가 더 고온이다. 니은보기도 맞고 태양의 스펙트럼 태양의 스펙트럼은 G2 계열 G라고 보면 칼슘2의 흡수선은 이거고 수소1의 흡수선은 이거다. 칼슘2의 흡수선이 수소1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헐. 그럼 기니디 모두 맞음.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10번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가봅시다.
세연이 몇 번? 2번. 세연이는 1번. 규리 2번. 도희 2번. 자, 보겠습니다. 세연아, 잘 봐라. 수소의 흡수선은 M형인 별보다 B형인 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봐라. M형이냐 B형이냐를 잘 봅시다. 이걸 확대를 해보면 수소의 흡수선은 내가 어디가 수소의 흡수선인지는 몰랐는데 요 선, 이거 이 아들이 수소의 흡수선이라 했어요. 얘가 지금 좀 애매하네. 여기 없지 않은 이 수소의 선이 애매하게. 자, 요게 수소의 흡수선이지, 이 선이. 요 선을 내가 요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요 라인에다가 그대로 줄을 쫙 끄보면 그대로 직선을 꺼보면 M형의 별에는 수소의 흡수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O형인 별에는 수소의 흡수선이 잘 보이는데 줄을 끄어보니 M형인 별에는 또는 B형인 별에는 잘 보이는데 M형인 별에는 수소의 흡수선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럼 수소의 흡수선은 M형인 별보다 B형 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기억 보기가 맞다 이거죠. 기억이 맞다. 얘는 O, B, A, F, G, K, M. O 고온이고 M은 저온이다. 그러면 흡수선의 개수는 고온의 별에서 개수가 더 적네. 저온의 별에서 흡수선의 개수가 훨씬 더 많네. 고온의 별에서 많다. 아니네.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동일한 어떤 원소가 만드는 흡수선의 파장, 선의 위치를 묻는 거야. 표면 온도가 달라지면 그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의 위치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표면 온도가 높든 낮든 간에 수소가 예를 들어서 3000K일 때 흡수하는 빛하고 수소가 있는데 5000K일 때 흡수하는 빛의 선의 위치는 같습니다. 선의 위치가 같다는 것은 파장값이 동일하다는 거야. 수소는 이거로 결정이 나 있는 거야. 이게 3000K든 5000K든 8000K든 상관이 없다고. 동일한 원소면 걔네들이 흡수하는 흡수선의 파장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D급폭이 틀렸다.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일세. 그래서 잘했습니다. 혼자 틀린 줄 알았겠지만 잘 풀었습니다. 선의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광도. 오늘 광도까지만 배우면 된다. 광도까지만 배우고
합시다. 광도라는 것은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방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밝아 보이겠죠. 별의 실질적인 밝기를 나타내고, 이거는 사실상 요거는 절대 등급하고 동급으로 갑니다. 절대 등급. 별이, 저 하늘에 별이, 밝은 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두운 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기에 밝고 어두운 거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내가 별한테 가서 그 별 표면에서 에너지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겠다 이거야. 사실상 동일한 거리에서 에너지, 얘가 내뿜는 에너지의 총량이니까 잠깐 실질적인 밝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별은 6000K고 이 별은 3000K다. 그러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얘가 더 크겠죠. 온도가 더 높으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10을 방출을 하면 얘는 뭐 단위 면적당 한 3을 방출한다. 그건 아니지만 T4제곱이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얘는 단위 면적당 10인데 이런 면적이 뭐 합쳐보면 뭐 한 6개쯤 보이죠? 그러면 토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한 60인데 얘는 단위 면적당 3이고 3짜리를 이렇게 좀 더 넓은 면적에서 전부 다 3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광도는 토탈 광도가 90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온도가 높다고 해서 광도가 더 센 건 아니야. 면적도 같이 봐야 돼. 그러면 별의 광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온도하고 별의 크기, 별의 반지름이 변수가 될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양이 더 많을 거고,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광도라 하면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고,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과 동급이다. 절대 등급이라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어떤 별을 10파세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 했으니까 별의 실질적인 파워를 절대 등급이라 합니다. 그런 수치로 광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별의 광도는 절대 등급으로 구합니다. 사실상 절대 등급이 광도하고 동급의 사이즈다. 별은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의 수치는 작아집니다. 밝은 별일수록 별의 등급은 작아집니다. 별가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 광도가 크면 겉보기 등급이 더 작고, 광도가 같은 경우 가까이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더 작습니다. 이런 문장 적어놨는데, 내가 보고 있는 두 별의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은 경우 얘가 광도가 더 세다면 얘의 등급이 1등급이고 이놈아는 뭐 3등급일 겁니다. 겉보기 등급이 더 작다. 밝은 광도가 크면 겉보기 등급이 더 작다 이거야. 자, 광도가 같은 경우 동급인 별입니다. 밝기가, 별의 세기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별은 가까이 있고 어떤 별은 멀리 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이 별이 더 밝아 보이겠죠? 그럼 이 별이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면 얘는 3등급쯤 될 것이다. 가까운 별의 겉보기 등급 숫자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광도를
측정을 해보자. 광도를 측정을 하려면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낸 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하여 구한다 라고 적어놨네요. 자, 봐라. 이건 뭐 좀 애매한데, 봐라. 한번 보겠습니다. 별의 광도를 측정을 해보자. 절대 등급을 알아낸 후, 이것도 뭐 알아낼 수 없는데,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하여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구해봅시다. 별까지의 거리를 추정을 합시다.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구한다. 연주시차는 이렇게 구합니다. 태양이 여기 있다. 지구가 있다. 요 별이 있다. 여기서 별을 봤을 때 요 위치 지구가 6개월간 공전을 해왔을 때 이 별은 이 위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을 시차라 할 거고 이 각의 절반을 연주시차라 합니다. 연주시차는 일반적으로 초 단위를 사용한다. 1도를 60등분을 내면 그게 1분이고 1분을 다시 60등분을 내면 1초의 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초라 하면 우리가 아는 이 1도의 각 있죠. 1도의 각 이걸 3600등분을 내서 그 중에 하나가 1초에 해당하는 각이다. 연주시차가 구해졌으면 초 단위의 연주시차가 구해졌으면 연주시차 분의 1 요게 별까지의 거리 파섹 단위로 표현되는 별까지의 거리다. 예를 들어서 연주시차가 0.1초가 나왔다.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는 10파섹이다. 그럼 일단 별까지의 거리를 어쨌든 구해내. 그 다음에 눈으로 겉보기 등급을 그냥 추정을 해. 겉보기 등급 전에 눈으로 봤을 때만 한 3등급 이래 뭐 추정을 해. 그러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 로그 R 빼기 5. 이 공식 어떻게 이걸 유도하는지는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 이 공식에 의하면 내가 겉보기 등급을 알고 있고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를 통해서 추정을 했다. 겉보기 등급을 알고 있고 거리가 추정이 됐으면 이 식에서 내가 모르는 거는 이것만 모르네. 요 절대 등급.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거리가 나오면 절대 등급이 계산이 되겠네. 그러면 별의 절대 등급이 나왔으면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별의 광도가 태양의 몇 배인지를 추정을 하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등급 차이 날 때마다 밝기는 2.5배 더 밝아집니다. 1등급당 2.5배야. 2.5배. 그러면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이용을 해서 광도가 몇 배인지. 자, 그러면 5등급이 차이가 나면 1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5의 5승이 97.8인가 뭐 그래. 그럼 2.5의 5승은 약 100배. 2.5 1등급 차이가 났을 때는 밝기가 2.5배 차이가 나는 거고 5등급 차이가 나면 100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실상 절대 등급하고 광도하고 동급이라 그랬지. 그러면 절대 등급의 수치가 나왔으니까 걔의 광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 포그슨 공식과 별의 광도 이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혹시 수업 시간에 포그슨 공식에 대한 유도를 한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할 겁니다. 웬만하면 너 교과서에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광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기억을 하자. 변수들을 기억을 하자. 별의 광도를 결정짓는 변수는 온도하고 반지름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 별의 에너지하고 온도하고는 4제곱입니다. 4제곱.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3000K인 별이고 얘는 6000K인 별이다. 온도는 2배 차이 났죠? 온도는 2배인데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가 얘가 1이면 얘는 16이다. 온도가 2배니까 2의 4승 해서 16배.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16배입니다. T 4제곱에 비례한다. T 4제곱에 비례한다.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T 4제곱이다. 변수만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별이 있는데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T 4제곱이고 별은 이 전체 건널비 전체에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을까 이가? 그럼 별이 방출한 에너지는 저 별의 전체 건널비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제곱 이게 건널비다. 그러면 4파이 R제곱의 전체 건널비에서 시그마 T 4제곱 이만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방출할까 아이가? 그럼 이 식에서 4, 파이, 시그마 전부 다 상수니까 변수는 R하고 T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의 광도 L은 R 제곱 곱하기 T 4제곱입니다. 요리만 기억을 하자. R 제곱 곱하기 T 4제곱이다. 그러면 이 식에서 말도 안 되는 식이지만 R 제곱은 T 4제곱분의 L이고 따라서 R은 T 제곱분의 루트 L이다. 이 식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온 거예요. 광도 L은 R 제곱 곱하기 T 4제곱인데 혹시 문제에서 R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T 제곱분의 루트 L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자, B. 그래서 그 인식이다. 그러면 규리야? 만약에 네가 계산 문제를 풀 때 어떤 별은 온도가 3000K고 어떤 별은 온도가 9000K야. 그러면 온도 4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별은 3000K, 9000K라고 제시되어 있으면 3000의 4제곱을 우리가 하면 숫자가 어떻게 했노? 너무 크지? 3000K, 9000K라고 되어 있으면 3000의 4제곱, 9000의 4제곱이 아니고 1, 3 그래서 1의 4제곱, 3의 4제곱 온도에 있어서는 광도가 몇 배? 81배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 3000의 4제곱인데 이건 뭐 진짜 계산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니까 3000이고 9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이다 3이다로 놓고 계산을 하라고. 비율만 동등하게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의 광도 반지름이 같다. R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광도는 T에 비례하겠네. T 4제곱. 온도가 같다. 온도 비교할 필요 없고 R의 제곱에 비례하겠네요. 광도는. 그러니까 R 제곱 T 4제곱이다. 이것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겁니다.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면 광도 관련되는 문제 바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250쪽에
자, 해봅시다. 초전의 세연시 몇 번? 혁신의 세연시 1번, 4번과 1번은 반대인데 여기는 4번, 도희는? 이거 맞을 수도 있어. 혼자 자, 보겠습니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온도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파장은 길어진다 그랬어. 온도하고 파장은 반대야. 근데 A와 B를 비교해 보면 A의 온도가 더 높아. A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A의 파장이 더 짧아. 그러면 A가 B보다 길다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건 틀. 이건 좀 소소한데. 온도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절대 등급이 뭐냐? 절대 등급은 사실상 광도하고 동급이라 했고, 광도 L은 R제곱분의 T 4제곱으로 계산을 때리자라고 했고, 그러면 A별의 광도는 R제곱의 T 4제곱이니까 요 반지름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42, 36 들고 다니지 말자 이거죠. 이거는 1, 3, 9라 가자 이거죠. 그러면 요 놈의 반지름은 1의 제곱, 그 다음에 B별의 광도는 3의 제곱, 그 다음 표면 온도는 3, 2, 니은으로 가면 되겠죠. 표면 온도는 3의 4제곱, 얘는 2의 4제곱. 그럼 요거는 A별의 광도, 얘는 B별의 광도. 3 두 개 날리면 요 놈의 별의 광도는 9에 해당하고 요 놈의 광도는 16에 해당하게 돼요. B별의 광도가 더 세지? B별의 광도가 더 세면 절대 등급의 숫자가 착착착 낮아질 거 아이가. 그러면 마이너스 0.1보다 더 작은 숫자, 뭐 마이너스 1.0이나 뭐 이런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광도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0.1보다 더 작은 숫자여야 된다. 니은 보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니은은 250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니은을 비교하려면 요 두 놈을 비교해 보면 되겠네. A별과 C별의 절대 등급이 어떠니? 같잖아. 절대 등급이 같다라는 것은 두 별의 광도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A별과 C별의 광도가 같아야 된다. 근데 R제곱 1의 제곱 곱하기 R제곱 9 곱하기 9,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여기는 3 니은이라고 잡히려 했으니까 여기는 3 4번, 얘는 니은 4번, 니은 4번. 그러면 3 2개 9 하나, 3 2개 9 하나 날라가면 니은 4제곱은 1이죠. 그럼 니은 값은 얼마? 1이어야 되겠네. 니은 값은 1이 나와야 되겠네.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니은 값은 3000K인 거네. 그러니까 니은의 이 값은 2500보다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계산에서는 니은은 2500보다 크다까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3000K다까지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유형.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이 난이도를 훨씬 더 좀 높이겠죠. 무슨 특강이나 뭐 3점짜리 문제, 혹시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광도, 반지름, 온도 비교하는 문제야. 요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OBAF, GKM 중간면 계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진다는 거하고 광도는 절대 등급하고 동급인데 광도는 R 제곱 곱하기 T 4제곱이다. 요 정도까지 그 정도 내용들만 기억을 하면 이번 챕터 오늘 내용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오늘 아쉽지만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